반갑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그러면 재배 식물의 기원과 분류에서 일단 작물을 분류하는 법. 그래서 린네라는 분이 이명법을 제청을 했죠, 그죠? 이명법을 제청을 해서 주요 작물을 용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식용작물로 한 880여 작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사료작물. 그 다음에 약용작물, 사료작물 거의 비슷한데 실제는 약용작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약용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해작물. 이 공해작물은 참깨, 들깨, 기름 짜는 유 다 들어갑니다. 유채, 병지 다 들어가죠. 소위 아주까리 등등. 뭐 기름작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조미작물은 이제 가장 많은 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춧가루 좋아하시나요? 후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후추 외에 산초. 여러분들 주어탕 드실 때 보면은 산초가루를 넣죠. 김치에도 우리 이 나라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료로 이용하는 비료작물, 그 다음 기타작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호류 작물은 뭐냐 하면 나는 뭐 꼭 이거 없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50% 이상이 넘어요. 근데 이 식용작물은 누구나 먹어야 되죠. 밥이니까 말 그대로, 또는 빵이니까, 그죠? 또는 면이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식용작물이고, 그 외에 뭐 조, 기장 이런 애들도 사실은 보면은 이 식용작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옥수수도 사료작물에 포함도 되고 식용작물에 포함이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기호류 작물은 담배, 커피, 차 뭐 이런 애들, 녹차죠. 차 하니까 달리는 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시는 차 이런 애들이 그 기호류 작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그냥 우리가 보면은 요건 꼭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요거는 반점 필요하죠. 그죠? 얘들도 반점 필요하죠. 얘들은 3분의 2점 필요해요. 근데 많이 용도가 달라지긴 해도, 그 다음에 이 사료작물은 얼마예요? 5분의 4점 필요해요. 왜냐하면 베지테리안들이 계시죠. 육식을 안 하는 분들은 굳이 사료로 해서 뭐 소나 돼지나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꼭 필수적이다. 식용작물은. 조미작물은 반반이다. 그런데 기호류 작물은 실제 50%라고 했는데 녹차, 커피, 요즘 뭐 커피가 대세죠. 하지만 몸에는 또 녹차가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건강 쪽이 지금 강의시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비료로 이용하는 작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녹비작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녹비가 한자어라서 영어로 하면 그린 매뉴얼입니다. GREN, 풀을 때 베어서 MANUR이 이용하는 작물을 녹비 작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풋거름 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에 다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작물들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작물을 분류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은 작물은 이 A라는 작물, 벼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벼는 우리나라에서는 벼, 뭐 쌀 이렇게 부르죠. 근데 미국에서는, 호주에서는 라이스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이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얘기죠. 국가마다 다 이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 그리고 또 시골에 가면은 방언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뭔가가 있다. 그게 뭐냐?
이 학명이라는 소위 scientific name이라는 거죠. 이 scientific name을 먼저 제청하게 된 사람이 이 린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먼저 제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그러니까 국제 코드 번호입니다. 뭐 식물 분류 번호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국제 식물 맹명 규약이라고 하는데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요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명법은 성명과 종명을 이제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의 경우를 보면 성명은 오리자고 그 다음에 종명은 사티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리자 사티바, 사티바도 있고 그라베리마도 있어요. 이건 아시아 종이고 그라베리마는 아프리카 종입니다.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인삼 페낙스, 소위 진생, 우리 인삼을 부를 때 진생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부르고 뒤에 이제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을 보면 린네라는 말을 쓰죠. CA 메이어 이것은 인삼을. 소나무는 피너스라고 댄시플로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율무는 욥스티얼스 그러니까 야곱의 눈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율무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명법을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이언티픽 네임으로 국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식물학적 분류를 보면 우리가 한 개의 작물이 다른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다. 그죠? 유체를 보면 한 개의 종이 여러 개의 작물을 구성하더라. 브라시카 나푸스하고 이 브라시카 속 앞에 오는 게 속명인데 다 이탈릭체로 기울어 쓰지요. 기울어 쓰지 않고 정자체로 쓸 때는 밑에 밑줄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냥 영어로 쓸 때는. 그리고 속명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 이렇게 씁니다. 호박은 어떻습니까? 쿠큐비타 페포, 쿠큐비타 모스차타, 쿠큐비타 맥시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얘기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거 쿠큐비타 호박이네. 무슨 호박이지? 뭐 단호박인가? 그 다음 늙은 호박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오리자 사티바 또는 오리자 그라베리마. 이것은 사티바는 아시아고 그라베리마는 아프리카 쪽에 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의 종이 두 개 이상의 작물로 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타 불가리스는 사탕무고 그 다음에 사료용 순무, 건대이 주로 뿌리를 이용하는 그죠? 건체류라고 하죠. 건체류. 우리 그 원예작물에서 다루죠. 그죠? 주로. 그 다음 브라시카 올레라시아에서 케일 또는 양배추를 이제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작물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백과, 소위 화본과라고도 화본과, 그 다음에 콩과, 소위 둑과, 콩두를 써서 둑과, 그 다음 가지과도 있고 게작과, 국화과, 명화죽과 이런 작물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식용 작물을 놓고 분류를 하다 보면 서류는 감자고 우마 이런 애들을 이제 서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분류를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곡식류 중에서 우리가 곡식 이거는 주로 식용이라 그러죠. 그럼 서류는 식용이 아니냐? 당연히 식용 작물입니다. 하지만 이 식용 작물 안에서 뿌리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뿌리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감자는 줄기가 비대해져서 이렇게 달린 것을 이 감자라 합니다. 고구마는 뿌리가 이렇게 비대해서 자라서 된 거고 엄밀히 말하면 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부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화국류, 벼 화자죠. 그러니까 벼도 육도가 있고 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군, 수군 하듯이 육은 뭐냐면 이 밭에서 재배하는 벼를 말합니다. 벼도자고 내륙할 때 육자입니다. 그 다음 수는 물수자죠. 물에 자라는 벼 해서 수도. 옛날에는 벼과학을 수도작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도는 거의 안 하니까
수도작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육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벼과학을 그냥 뭐 수도작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벼과학에서 라이스 사이언스 옛날에는 주로 재배 쪽에 치우치지만은 지금은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동반한 프로세싱, 가공, 유통까지를 포함하는 학문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벼과학이란 호칭이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 다음 이제 보리맥자로 보면 맥류라고 하는데 보리, 밀, 기리, 호밀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주로 이제 밭에서 재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리, 밀 이런 애들을 논에서도 재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논이 있으면 논은 주로 물을 넣고 담수 상태에서 배를 재배한다 해서 수도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물을 빼고 거의 논에서 밭조건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밭작물을 재배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곡가입니다. 왜 작곡 얘들은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왜 나를 작곡이라 부르느냐, 뭐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조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하는 막걸리, 술을 담는 데 쓰고, 옥수수는 이게 사료작물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죠?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특히 경남 고성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수는 여러분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특히 할머니죠. 할아버지는 별로 간섭을 안 하시는데, 할머니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떡을 만드신다면, 수수떡. 수수떡. 이거 뭐냐 하면, 수수를 주재료로 해서 떡을 만든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어릴 때 옛날에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칼슘이라든지 인, 무기 성분이 많아서 뼈가 튼튼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아주 재미있죠. 우리 조상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 기장은 조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는 이 이삭 하나의 알맹이가 아주 작은 게 1mm 정도 되는 게 한 4,000개, 5,000개까지 달립니다. 기장은 한 1,5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 달리죠. 기장도 무시 못합니다. 기장이 저보다 한 2배 정도 큽니다. 직경이. 그 다음 피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피 하니까 O형인데 A형인데 샀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벼처럼 이렇게 잎이 나오는데 내나 같은 벼과입니다. 근데 얘들도 이 좁쌀보다는 크지만은 요렇게 열매를 답니다. 아주 열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먹어도 별로 크게 영양가가 양분이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밥을 못 해 먹잖아요. 죽을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영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힘 없는 사람 보고 니는 낮춰서 부를 때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었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일 동안 밥은 굶고 이 피로 만든 죽밖에 못 먹었느냐, 그 정도로 이게 곡기가 없다. 이거 먹어도 배가 그렇게 안 부르다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두류는 콩과죠. 그래서 콩, 파, 녹두, 만두, 땅콩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는데, 콩은 여러분들이 콩나물 만들 때도 쓰고 된장 만들 때 쓰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팥도 다 알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샀죠. 그러면 찐빵 안에는 팥이 기본이죠. 붕어빵, 잉어빵 다 팥이 기본이죠. 팥 없으면 맛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나이가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팥 좋아하지 크림 안 좋아합니다. 그죠? 크림 좋아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 그 다음에 팥 좋아하는 세대는 좀 올드한 세대,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지만 예외가 없을 수는 없죠. 그 다음 녹두, 완두, 땅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죠? 뭐 할 때 드시나요? 예, 주로 심심풀이 땅콩에서 여기 있죠. 맥주보리, 보리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듭니다. 맥주보리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만들 때 맥주 먹을 때 땅콩 많이 먹잖아요. 그죠? 술 안주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량을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왕 나왔으니까, 그죠? 이왕 나왔으니까. 자, 떡번 김에 제사 지내자. 한번 지내볼까요? 자, 뭔가 하면, 요 칼라를 할게요. 자, 1대 작물 하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양으로 보면 옥수수가 1등입니다. 양으로 보면. 그럼 두 번째 생산하는 양은 뭐냐면, 요 쌀하고 벼하고 밀하고 요게 2위, 요게 2.1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옥수수는 한 7만 톤 정도, 8만 톤까지 생산되고 사료용이 있으니까 요 식용이 아니고 사료용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 밀은 한 6만 5천 톤 정도 생산돼요. 쌀은 한 6만 6천 톤,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우위를 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등은 뭐냐 하면 양으로 보면은 감자 어디 갔습니까? 감자 여기 있네. 감자가 4등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 어디 갔나요? 보리가 5등입니다. 5등. 감자는 한 3억 톤, 3억 한 4천 톤, 4천만 톤. 보리는 한 1억 5천만 톤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래서 1, 2, 3, 4, 5등까지 정해져 있다. 이거 5대 작물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6대 작물은 뭡니까? 콩이겠죠. 콩 어디가? 콩 여기 있네. 여기 6대 작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다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예용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섬유작물은 옛날에 옷 만들 때 쓰는 거. 문희점 선생님이 어디 가셔서 가져오시죠. 목화사, 시골아마, 양마, 왕골, 수세미, 땅나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그 다음 기름 짜는 거. 참깨, 들깨,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땅콩. 그 다음 전분을 이용하는 거, 옥수수, 감자, 고구마. 약용작물은 제춘국, 박하, 인삼, 호, 도라지, 더덕, 짠댐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삼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뇨작물, 단맛을 내게 하는 거. 여러분들 설탕은 이 사탕수수로 다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수수, 그 다음 기호작물은 담배, 차, 커피 등등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보면 사료용 또 뭡니까? 녹비, 비료로 쓰는 거, 용비를 풋거름이라 했죠? 사료는 화분과는 옥수수, 기리, 티머시, 오차드 그라스, 라이 그라스가 있고, 콩과는 알팔파, 화이트 클로바가 있고, 기타과는 수무, 비트, 해바라기, 등단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녹비, 비료로 쓰는 것은 풀을 때 베어서 비료를 쓰죠. 주로 이게 화분과는 사실은 그린 매뉴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줘서 키우잖아요. 이런 애들. 그런데 콩과는 거의 비료를 주지가 않습니다. 공중에 있는 질소를 78%나 되는 이 질소를 이 뿌리에 있는 근류균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생장에 보태주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질소는 인위적으로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콩가가 그만큼 위대한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원예작물은 다음에 보기를 하고, 앞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가장 큰 분류 단계가 동물계와 식물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동물은 우리가 뭐 하지를 않고 산업곤충에서는 배웁니다. 일단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종입니다. 밑에서 보면 종, 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식물계는 종자식물문, 그 다음 껍질에 있는 피자식물, 그래서 욕속시라고 하고, 껍질이 없는 버슬라자입니다. 그죠? 종자가 벗겨져 있다 해서 거시식물, 은행나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피자식물 안에는 단자엽이 있고 상자엽이 있는데, 단자엽은 자엽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상자엽은 나올 때 이렇게 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할 때 보면
그래서 이걸 상자입 식물, 콩과, 개작과 이렇게 말하고, 별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종자식물에서 속시식물, 외떡잎식물, 강, 영화목, 화분과 벼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분과에 포함되고 벼속, 그죠? 예. 그리고 종명은 벼 이렇게 되는데, 품종 종 밑에 품종하면은 뭡니까? 동진벼, 일품벼, 일미벼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영어진미 이런 것들이 태동하게 됩니다. 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